간단하게 교육하면서 만든 건데, 저게 흙으로 졌어도 석회를 집어넣어서 강화를 시키면 또 흙하고 석회하고 반응하면 콘크리트 이상으로 강한 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이제 OECD 가입 국가들은 대부분 2050년까지 시멘트 사용량을 80% 이상 줄여야 돼요. 나머지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흙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대체하는 실험들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이테크에 속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흙하고 석회를 반응시켜서 1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흙 하면 맨날 부스러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다. 오히려
최첨단의 재료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건 칠레에서 했던 건데요. 나무를 쓰지 않았어요. 철골조하고 그다음에 철망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건축 기법을 사용합니다. 재료는 흙하고 건축이죠. 거물이 있습니다. 어떤 건축을 할지 이렇게 많이 할 때는 그냥 안 하고요. 노도 있죠. 농사만 그걸로 그냥 합니다. 자, 지금 옛날 같은 웻대라고 해서 대나무나 이런 걸 대고 거기다 붙이는데 현대적인 건축에서는 저렇게 철 골조에다가 철망을 대고 그리고 이게 철망이 이렇게 꺾여 있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목재 그 나무 골조 위에다만 위장을 해서 흥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철 골조 기반에서 지붕도 자,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하나씩 보여줄 겁니다. 여기 보면 얼스 앤드 스토어라고 하는 건 흙과 덧집을 활용해서 지붕에다 옵니다. 저 밑에는 이렇게 각장철망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흙이 많은 게 아니라 덧집이 훨씬 많은 거예요. 덧집 거무리라고 하고 그걸 척척 쌓아서 이거 발라놓으면 저게 이제 지붕이 자, 이번에 랜드 얼스라고 하는 건 다진 공법 철제된 거푸집을 쓰고 럼버라고 하는 재료가 사람으로 그림치를 해서 럼버라고 하는 집에 사람 공부도 안 하고 럼버라고 하는 저 가지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호주에서는 가장 비싼 집을 짓고 이게 한 가지는 건 아니에요. 안료를 넣어서 이렇게 레이어가 보이도록 그러니까 층이 보이도록 디자인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엔 라이트 원스라고 하는 거는 건축이 훨씬 많은 거예요. 독일에서 개발된 건축이에요. 여기 건축을 많이 들어가면 단열이 있습니다. 독일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건축 기법을 갖고 있고 그것보다는 그냥 화면이 하듯하죠. 저기 사람 성을 하면 죽습니다. 저는 기계로 그냥 합니다. 양쪽 철망 안쪽에다가 그래서 등성을 쌓아갑니다. 그러면 안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 이제 지나면 지금 숭숭숭 보이세요? 자, 요거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는 한
우리나라에 소개된 기법만 한 18가지 정도의 흑건축 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굉장히 모던하게 돼 있고 유치원을 진 사례도 있고 학교를 우리나라 지평선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은 아예 단틀 공법을 줬고요. 그다음에 천안의 환경교육센터도 단틀 공법을 지었고 다양한 흑건축 기법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미장들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미장이 이렇게 흑건축만 한 건 아니고요. 뭐 합판계도 할 수도 있고 석고보드에 할 수도 있고 벽돌벽에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자연 미장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할 미장법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이 자료를 넘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미장의 재료가 많이 뭘 쓰죠? 지금 여기도 공사하면서 미장하잖아요. 뭘 씁니까? 시멘트잖아요. 시멘트를 원래 조금 약간 상식을 얘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에서 개발한 시멘트고요. 원래 원료는 로만 시멘트. 로만 시멘트. 미장을 배우신 분들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로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로만 시멘트는 어떤 거냐면 로마에는 우리 옛날에 유적본 폼페이오의 그 유적들 보잖아요. 거기가 어떤 지역이죠? 화산이 있어요. 화산지.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시대 때는 화산들이 많은다고. 그러면 뭐가 많겠어요? 화산 분출하고 나면 뭐가 쏟아지죠? 용암류, 화산재 이런 게 쏟아지잖아요. 자, 그럼 이 화산재나 용암류는 어떤 거냐면 한 번 구운 자연적으로 화산에 의해서 구워진 흙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구워진 화산재 또는 화산토라고 하죠. 한번 구워서 이제 부서져 흙이 된 거잖아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흙하고 섞거나 또는 석회랑 섞어 보니까 어떠냐면 바로 부서요. 그 다음에 강도가 아주 높아요. 그렇게 시작된 게 로만 시멘트. 근데 이제 그게 화산토를 아무 데서나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흙을 구워서 그 다음에 그것하고 석회랑 반응시켜서 만든 게 지금의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멘트가 아주 역사가 오래된 거죠. 로마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아주 오래된 건데, 그런데 포틀랜드 시멘트로 오면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옛날에는 화산이 그냥 분출하면서 알아서 흙을 구운 거잖아요. 근데 현대적인 포틀랜드 시멘트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걸 구워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총량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으로 시멘트가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거기까지는 그냥 인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석회도 사실은 굽잖아요. 석회도 한번 구워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시멘트가 연료가 많이 드니까 요즘에 쓰레기 처리한다고 어떻게 하죠? 쓰레기를 시멘트를 만드는 연료로 씁니다. 그 다음에 화산재나 화산토를 구하기 힘드니까 어디서 구해오냐면 어디서 구해올까요? 포항 같은 데서. 용광로, 철강산업 같은 거 만들면 고로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져와서 사실은 시멘트 재료로도 쓰고 또는 공업용 석회 재료로도 쓰고 그러면서 거기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울 때 역시 쓰레기 같은 거를 폐타이어 이런 것도 태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에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많이 든 것도 문제가 되고 자연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멘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점점 늘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시멘트는 굉장히 좋은데 쓰기 편하거든요. 균열도 잘 안 가요. 빨리 굳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 그 산업혁명 이후에 현대 도시들은 시멘트가 없으면 건설 불가하죠. 그리고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도 보지만 우리나라도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시멘트 공장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석회 생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멘트 재료는 흙과 석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방식으로 생산되기 이전에는 자연 미장 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2050년도까지 시멘트를 더 이상 지금처럼 써서는 안 된다. 에너지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멘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흙미장 또는 석회미장과 섞어서 이 시멘트를 쓰는 기법들이 이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흙하고 시멘트하고 섞어보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는 해봤거든요. 흙하고 시멘트를 섞으면 그냥 흙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보다 훨씬 빨리 굳습니다. 빨리 굳고 빨리 결합해요. 그래서 다루기도 좋고 그 다음에 언뜻 보면 그냥 시멘트 같지 않고 흙미장을 잘한 것 같아요. 게다가 비에도 잘 겹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흙과 시멘트는 아주 분자간 힘으로 조사를 해보면 얘네는 결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부서집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흙과 시멘트를 함께 섞어서 미장을 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것은 가능하면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우리 시골집들 옛날에는 다 흙미장이었죠. 흙미장을 했는데 그러면 흙이 자꾸 부서지잖아요. 저 서민들이 어떻게 미장 계속 하겠어요? 부서지니까 보수할 때 뭘로 했죠? 시멘트로 발랐지. 그렇죠? 옛날 집들은 시멘트로 발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른 집이 당장은 보수하기 편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어떻게 파손이 되나요? 규정이 아니라 통째로 떨어지고 탈락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탈락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흙과 시멘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으로 안전하게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시멘트는 통기성, 그러니까 통기성이라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습기를 배출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시멘트가 가장 나쁘고 그 다음에가 한 8배, 8분의 1 정도로 그래도 통기성 있는 게 석회고 석회미장이고 흙미장이 훨씬 통기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흙으로 지은 집은 땅바닥에 이렇게 습기가 쭉 빨리 올라오죠. 근데 바깥에서 시멘트를 발라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습기를 배출하지 못해요. 특히 옛날에 지은 집들은 기초면과 벽면에 방수 처리를 안 했죠. 그렇죠? 방수 안 했잖아요. 그냥 졌습니다. 옛날에 비닐도 없었고 방수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옛날 흙벽은 또는 석회미장을 하거나 흙미장을 하거나 이렇게 배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시멘트를 발라놓으면 어때요? 쭉 습기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집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흙건축, 이게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보수할 때 시멘트로 바르는 것이 최악이다. 이건 여러분이 기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멘트가 갖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흙미장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리고자 하는 미장법들이 개발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각기오도시, 일본말로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긁기미장 이 정도예요. 긁기미장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 흑색깔이죠. 흑색깔이죠. 근데 흙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흙도 들어가고 시멘트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석회도 들어가고 알료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흙과 시멘트를 섞으니까 어때요? 빨리 굳죠. 빨리 굳고 비에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외벽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외벽에 사용하는데 그렇게 발라놓으니까 흙을 섞으니까 또 알료를 섞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연출할 수 있어요. 붉은색을 넣으면 좀 더 붉게, 약간 노란색을 넣으면 좀 더 노란빛에 가깝게, 약간의 흰색 알료를 섞으면 조금 더 하얗게, 때로는 먹물을 집어넣으면 까맣게. 사실은 까만색을 잘만 써도 고급스러운 미장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발라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 보시면 쇠가 그 못이 있는 솔이 있어요. 솔이라기보다는 브러쉬죠. 저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듭니다. 이따가 스태프분들이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후에 긁어내요. 그럼 오돌도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대략 어떤 건지 아시겠죠? 기본 개념은 시멘트와 그 다음에 석회와 흙과 모래를 집어넣고 뭐 필요에 따라서 알료를 집어넣고 반죽해서 바른다. 3시간에서 5시간 지나고 나서는 긁는다. 근데 그냥 긁으면 거칠게 긁히겠죠. 모양새가 좀 크게 긁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재료를 준비하는 것 중에 석분이 있어요. 아주 미세한 돌덩어리죠. 자갈보다 훨씬 작은 거, 모래보다는 굵은 거, 내지는 다양한 굵기의 모래나 석분 같은 걸 같이 집어넣어서 미장을 해요. 근데 시멘트와 흙과 저런 걸 섞어갖고 바르고 나서 3시간에서 5시간이면 완전히 굳었을까요? 안 굳었을까요? 안 굳었어요.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지만 굳지는 않았어요. 시멘트가 양상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완전히 양생되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주십니다. 아시는 분? 아닙니다. 14일 걸려요. 14일 완전히 양생되는데 14일 걸리고요. 좀 약간 더 상식으로 알아보면 제대로 레시피를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규칙대로 제대로 시공한 콘크리트나 이것은 내면 50년 지나면 열화 현상이 쭉 진행되고 약해지게 되거든요. 어쨌든 시멘트는 보통 14일 정도가 지나야지 완전히 양상돼요. 눈으로 보기에 딱 굳어 보이는데 완전히 굳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데 보면 막 물 뿌리잖아요. 너무 빨리 마르지 않게. 빨리 마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미장을 하게 되면 석회 미장, 흙 미장, 못 시멘트 미장까지 빨리 마르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천천히 마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너무 빨리 마르니까 물을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마르게 돼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는 저기 보시면은 레시피가 있는데 레시피를 한번 재료를 어떻게 혼합하는지 혼합비를 예로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제가 이 미장법만 아니라 계속 알려드린 모든 미장법은 그냥 공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절대. 그냥 참조용이다. 기본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러니까 흙도 태백에서 난 흙하고 강원도에서 난 흙하고 똑같을까요? 저기 해남에서 난 흙하고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흙은 단일한 물성이 아니에요. 흙은 정말 여러 가지의 재료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흙의 특성들이 다릅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미장 자기한테도 배우고 저도 가서 구들도 놔주고 뭐 러시아 벨치카도 만들고 그러면서 바닥 미장을 하는데 한국에서 할 때는 그냥 흙 잘된 진흙에다가 모래 한 2나 3의 배율로 섞어서 바르면 점성이 충분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똑같이 한번 배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부슬부슬. 나중에 그래서 계속 손으로 만져보면서 다시 배합 비율을 조정해서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사질투가 많은 거예요. 모래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겉으로 보면 그냥 흙이에요. 근데 모래 함량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역에 있는 흙이 저는 어떤지 몰라요. 만져봐야 돼요. 섞어봐야 돼요. 그 같은 지역에서도 흙의 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공식대로 이 공식대로 그대로 해. 그래서 공식 비율대로 넣어봤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흙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멘트 또는 석회도 일본에서 산 석회하고 한국에서 산 석회하고 다릅니다. 저도 그냥 공업적으로 만들어진 석회니까 제품의 질이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택미장할 때 그런 걸 해봤는데 일본의 장인을 제가 모셨어요. 제가 아주 친한 장인이 있는데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 분하고 결혼을 해서 계속 그곳에서 살면서 미장에 원래 스님 되려고 하던 분인데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일본 미장에 꽂혀서 지금 미장 장인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초대해서 한국에서 워크숍을 같이 했거든요. 둘이 공동 워크숍을 했는데 재료를 일본에서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샘플만 갖고 왔거든요.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제가 재료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 올 때 재료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석회를 보고 일본 거랑 다른데 자기네 공식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앞으로 소개하는 모든 레시피는 그냥 저거대로 똑같이 섞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걸 머리에 기억해 두시라.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참조 요걸 기준으로 해서 덜 넣든지 많이 넣든지 이것을 감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석회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 석회가 있고요. 농업용 석회 쓰면 안 됩니다. 평화 석회 쓰면 안 됩니다. 토양 계량용 석회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알칼리 함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재료가 다 달라진다.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여기에 메틸셀룰로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틸셀룰로즈. 그냥 이거는 지금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배워드리고 설명드릴 거예요. 기본 바탕이 되는 지식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메틸셀룰로즈는 뭐냐면 목질개 풀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오는 나무 섬유들을 부착해주는 풀이거든요. 목질개 풀인데 이것을 화학적으로 만든 풀이에요. 근데 미장에는 왜 풀을 넣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랑 하실 때는 틀려도 좋아요. 그냥 본인들이 그냥 감으로 아무렇게나 얘기하셔도 돼요. 메틸셀룰로즈라고 하는데 이게 건지상에 가면 유니셀, 메도칠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만한 봉투에 하얀 가루 팔거든요. 물에서 타서 쓰는 거예요. 그 풀이래요. 자, 이거 왜 쓸까요? 자,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맞다. 손 들어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질문하니까 긴장되죠. 사실은 시멘트를 넣으면 시멘트 자체가 접착력이 좋습니다. 물론 저런 풀을 밑에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쓰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내일은 본격적으로 자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할 텐데 접착력 이외에 저 때는 접착력도 높여지만 접착력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견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근데 이제 풀이라고 똑같은 풀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풀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풀을 넣으면 견출성이 안 좋아져요. 견출성은 뭐냐면 쭉 물을 적게 넣어도 그걸 넣었을 때 쭉 미끄러지면서 작업하기가 좋아요. 쭉 미끄러지면서 바르기가 좋게 부드럽게 바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도칠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풀 종류들을 씁니다. 견출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쉽게 바르려면 이거는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재료의 특성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재료를 갖고 놀지 못해요. 이거는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물 넣잖아요. 물 넣으면 바르기 쉽잖아요. 그렇죠? 물 넣으면 견출성이 좋아져요. 쭉 미끄러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 풀 넣으면 견출성이 좋아져요. 근데 어떤 풀은 넣으면 뻑뻑해져요.
특히 석회랑 넣잖아요. 그럼 뻑뻑해져. 반응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름을 넣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름을 넣는데 아주 미량. 그 기름은 목축업이 발달한 데선 그 양의 비계를 생석회를 반응시키면 끓거든요. 온도가 높으면 양의 비계를 집어넣어서 기름을 넣거나 올리브 산업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올리브유를 넣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아마이뮤 같은 아마이뮤는 뭔지 아세요? 그 아마씨 기름이에요. 린시드 오일. 저기 보니까 새로 도시재생하면서 커뮤니티 센터 위에 만들고 바깥에서 칠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오일 스테인 발랐다고 그러잖아요. 오일 스테인 제품을 잘 보면 린시드 오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씨 기름이에요. 아마씨 기름은 약간 냄새가 참기름 냄새, 들기름 냄새 이렇게 나거든요. 보이기도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공기 중에서 딱딱해지는 병진이에요. 딱딱해집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공기 중에서 딱딱해지는 기름이긴 한데 그와 유사한 기름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포도씨,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포도씨 말고 네? 콩기름은 콩기름 써도 돼요. 콩기름 써도 돼요. 약간 붓는 게 늦어져서 그렇지. 아마씨유나 해바라기씨 들기름 너무 써서 못 쓰는 거예요. 들기름 좋아요. 자, 근데 그냥 저까지 얘기하면 동백기름 왜 머리 바를까요? 윤기. 윤기요? 안 묻어져요. 불건성. 공기 중에서 딱딱해지지 않기 때문에 늘어붙지 않아서 동백기름 바르는 거예요. 그 기름도 종류가 다른 거예요. 콩기름은 반은 건성. 딱딱해지긴 하는데 반만 딱딱해져서 아주 오래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어쨌든 미량의 기름을 집어넣거나 풀을 집어넣거나 물을 집어넣으면 견출성이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풀을 넣는 또 이유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보수성. 보수성은 뭐냐면 이 풀을 집어넣으면 이 풀이 물 분자를 이렇게 감쌉니다. 감싸면 빨리 안 말라. 그러니까 풀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천천히 붓는다는 생각.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겨울이에요. 온도도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만 안 돼요. 여름에는 빨리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르지 말라고 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물 분자를 얘가 풀이 감싸주면서 천천히 양생 기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균열이 갈 가능성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그냥 익숙하지 않은 장인이라고 한다면 저기에 매도치랑 풀을 집어넣었어. 접착성을 높이기 위해서 풀을 집어넣어야지. 왕창 막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천천히 마르는 거죠. 근데 겨울이에요. 안 그래도 천천히 마르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날씨가 요즘에 몇 도 이하로 떨어지죠? 5도 이하로 떨어지고 막 0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은 어때요? 온도가 떨어지면 팽창하죠. 얼잖아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낮에는 녹았다가 밤에는 얼었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는 균일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날씨를 보고 이때는 풀을 넣으면 견수성도 좋아지고 보수성도 있지만 빼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기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어떤 걸 넣느냐 빼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설명 좀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풀을 집어넣는 이유는 견출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접착성도 좋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보수성, 물 분자를 감싸서 천천히 마르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때문에 넣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매도치는 목질의 풀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매도치를 쓰는 이유는요, 찬물에서 풀 수가 있어요. 찬물에서 풀 수가 있는데 찬물에 그냥 집어넣잖아요. 그럼 알갱이가 딱 떡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밀가루 같은 거 반죽하다 보면 떡지잖아요. 그럼 이 떡진 걸 그대로 걸러내지 않고 바르면요, 벽면에 다 미장의 떡이 생겨요.
거기서 곰팡이 생기거든요. 다 걷어내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계속 휘젓는 상황에서 가루를 집어넣고 좀 지나서 풀을 만든 다음에 채로 덩어리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도 하는 작업들이 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란 염료나 붉은 염료, 저 염료는 광물성 안료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청계천 사과 정도 가면 이렇게 시멘트에다 넣는 또는 석회에다 넣을 수 있는 안료들을 많이 팝니다. 그걸 적당히 사서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느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건 손으로 감각을 익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장에서 저거 저울 재면서 절대 못합니다. 지금은 그냥 기준으로 몇 그램 이렇게 그냥 표준으로 제시하지만 어떤 장인도 현장에서 저렇게 저울에 재면서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구람수로 표현했잖아요. 자, 구람수로 표현했는데 현장에서 저울에 잴 수 없잖아요. 그럼 뭘로 가능하죠? 부피, 그렇죠? 용기. 부피로 대략 요 정도면 1kg야, 10kg야 이렇게 계산해갖고 부피의 양으로. 그래서 한 양동이, 두 양동이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람수와 부피는 다른 겁니다. 어떤 거는 부피는 굉장히 큰데 무게가 낮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부피로 가늠해서 이걸 배합을 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구람수는 참조를 하는데 잘 보시면 시멘트 400g, 석회 체에 치는 건 이미 우리가 쓰는 건 다 체에 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시멘트 400g, 석회 200g. 그러면 몇 g이죠? 600g.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일단 기억하시고 시멘트의 반 정도의 석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시멘트하고 석회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점성이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장제, 내일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미장제에서 이걸 뭐라고 하면 접착재료라고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풀만 접착재료가 아니에요. 시멘트, 석회, 진흙도 접착재료예요. 이걸로 뭘 붙이는 거냐? 모래와 자갈 같은 골재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석회, 흙은 접착재료로 구분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 재료인 백시멘트와 백시멘트 꼭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시멘트와 석회를 집어넣는 것이 600g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모래는 몇 킬로그램? 1.2kg.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멘트와 석회를 섞은 양의 2배 정도의 모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백시멘트 400g, 석회 200g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접착 성분이 있는 것으로서 주 재료인 시멘트가 한 2배 정도 되고 석회는 그 반 정도 되는 이걸 합친 양의 2배 정도의 모래를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로는 그보다 작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흙 느낌이 나도록 흙을 한 200g 정도. 이거는 뭐랑 기준으로 삼으면 되냐면요. 석회 넣는 양이랑 비슷하게 넣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나중에 지나다 보면요. 여러분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 레시피 몇 g 혼합 비율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뭐가 뭔지 몰라요. 제가 15년 동안 독일 거, 미국 거, 일본 거 책들을 다 봤어요. 다 달라. 대학교에서 다 달라요. 그럼 도대체 뭘 따라하고? 그래서 뭐냐면 계속 실험해봤어요. 실험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표준을 생각하고 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어쨌든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시멘트의 반 정도를 석회를 섞는다. 근데 그것에 그 시멘트랑 석회 섞은 양의 2배 정도를 모래를 한다. 흙의 양은 석회랑 맞춘다. 이 정도 생각하고 안료는 구람수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냐면 넣어보면 알아요. 넣어보면 이 생각 더 진해야 돼. 이게 좀 너무 적어.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안료에 구람수나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풀의 양은 어떨까요? 풀의 양도 계산하지 마세요. 풀의 양도 계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풀을 이거 넣을 때 물에다 섞잖아요. 물에 섞는 순간 이거 정확한 풀의 양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풀 대비 물량까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이 매번 이거 보면서 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에다가 레도치를 넣어서 풀을 만드는데 만져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여러분이 미장할 때 기본을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서 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맑은 애기 콧물. 애기 콧물. 이게 뭐냐면요. 끈적하면 안 돼요. 아, 있네? 약간 점성이 느껴지는 정도가 좀 살짝 그 정도로 감을 딱 보고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이게 풀이 많잖아요. 그러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흑미장 같은 거 하고 나서 이거 먼지 나지 말라고 나중에 찹찹이 섞고 발라버리잖아요. 대부분 농도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얘가 마르면서 말려놓는 게 다 떨어집니다. 절대 미장하고 그 위에 풀질하는 게 바보짓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섞는거죠. 섞을 때도 아주 맑게.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스칼리올라라고 하는 석고로 문양을 내는 미장법에는 악교라고 하는 풀을 쓰거든요. 그때도 많이 밀잖아요. 그러면 돌 굳으면서 어떻게 되면 석고가 이렇게 말려 올라와요. 쉬어요. 그러니까 농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풀도 양을 저기는 제시가 있지만 그냥 참조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염료를 집어넣는데 미장에다가 염료를 집어넣을 때는 항상 무조건 테스트.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미장 장인과 아닌 사람들은 특히 예술 미장에서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색 표현에서 차이가 나요. 이 색이 마음대로 안 돼요. 색을 섞으려면요. 섞다 보면 초보자도 다 검은색으로 계속 섞다 보면. 그래서 아주 그 오랜 구력을 갖고 있는 미장 회사들은 우리는 이런 컬러 굉장히 다양한 컬러의 미장제가 있습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만큼 계속 그걸 실험합니다. 자, 그런데 반죽했을 때 물을 섞어서 반죽하잖아요. 반죽했을 때 색깔과 미장했을 때 색깔은 어떨까요? 톤다운다. 흐려져요. 특히 석회를 집어넣잖아요. 뿌여져요. 파스텔 톤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섞었을 때 색보다 어때요? 흐려진다. 이걸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돼요. 좀 약간 과하게 발라요. 과하게 발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 미장에다가 안료를 집어넣으면 우연한 색깔들이 나옵니다. 우연한 색깔들이 등장해서 그래서 그게 아주 아름다운 느낌을 좀 질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질리는 건 뭐 어떤 게 질리는 건 줄 아세요? 이렇게 매꼬름하게 산업적으로 만든 건 금방 질려요. 플라스틱 제품. 그런데 자연물로 만든 건 어때요? 계속씩 빛의 반사라든지 굴곡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미장으로 한 거는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색깔로 표현할 거야 라고 잘 계획을 했어도 그날의 날씨, 그날의 불의 양, 어떤 양 또는 그날 장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아니면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에 따라서 그게 다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기대치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너무너무 이런 매력 때문에 이거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걸 섞어서 바르고 나서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3시간에서 5시간 사이 완전히 굳기 전에 여기 재료 하나가 뭐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석분. 석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석분은 모래 알갱이를 왕사를 넣어도 되고 석분을 넣어도 되고 고운 모래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긁으면 어떻게 돼요? 뭐만 나오죠? 못자국만 나와요. 긁은 못자국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굵은 모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압력을
어느 정도 주고 푸르륵 하면 뭐가 걸리겠어요? 흙 두껍게 나오지만 그 굵은 모래나 석분이 걸리잖아요. 옷에, 이 브러쉬에. 그럼 그게 톡톡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둘투둘 이 느낌이 나요. 이걸 힘을 세게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석분의 굵기, 모래 알갱이의 굵기를 어떤 거를 섞어서 넣느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하면, 이걸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럼 벽면이 까실까실해요. 자, 이 기법들은 사실은 우리가 근대 미장할 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많이 썼어요.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법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새 도시재생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도시재생 하는데 요즘에 청년들이 인테리어 하면서 옛날 건물들 재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옛날 느낌으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이 저한테 디자인 회사에서 왔어요. 선생님 자료 보고 하고 싶은데 레시피 좀 가르쳐주셔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 친구도 결국 포기했어요. 요즘 친구들은 너무 쉽게 하는 거에 편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도 찾은 거죠. 이 미장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없어요. 다 시멘트 미장만 하고 요즘에 건식기법으로 하잖아요. 아니면 드라이비트 스펀지 대고 망사한 다음에 쓱 바르는 거 하잖아요. 지금 화재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기술자들은 많아. 근데 옛날 기법 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느낌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소성이 높아진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충분한 설명들은 제가 원래 책을 내려고 지금 준비가 거의 원고가 다 되는 건데 그 중에 그 편만을 제가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앉아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뭐야? 자,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대쉬 기법이라고 해요. 뿌리는 거죠. 대쉬가 돌격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 표현에서는 대쉬. 저 벽은 좀 보신 분들 있으시죠? 자, 보신 분들 있으시죠? 자, 저기 뿌리는 기법인데 제가 직접 촬영한 거예요. 군산에서. 군산에 근대 건축물도 많은 거 아시죠? 근대 건축물의 외벽에 있는 겁니다. 저거 시멘트로 한 겁니다. 기법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흙을 섞고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겁니다. 시멘트와 모래 양의 비율, 기본은 뭔지 아세요? 기본적인 미장에서 시멘트와 모래 비율은 시멘트 1에 3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미장할 때는 좀 적게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적게 넣을 수도 있어요. 모래가 많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좀 더 덩어리지겠죠. 자, 모래가 많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서지기 쉬워. 흙미장도 시멘트 미장도요. 모래가 많이 들어가면 강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떨어져요. 부서지기 쉽다. 이건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제가 중간중간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그 책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외벽 미장에는 마감할 때 흙미장, 특히 흙미장할 때 모래 안 넣습니다. 여러분 시골집에 시골들 가보시면요 돌담 싸놓은 거 있잖아요. 돌담 싸놓은 데 보면 오히려 모래가 안 섞고 흙차로 똑똑 붙인 게 몇십 년 갑니다. 그게 뭐냐면 모래를 넣는 순간 비에 닿겠어요. 그건 기억해 주시고 또 부서지기 쉬워요. 근데 시멘트의 함량이 들어가면 어때요? 좀 고와지면서 붙는 건 또 잘 붙겠죠. 그렇죠? 물을 많이 넣으면 흐르겠죠. 물을 적게 넣으면 좀 더 덩어리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감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겁니다. 기법은 아주 간단한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뿌리기 기법 이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대쉬 기법이라고 해요. 대쉬 돌격하다 뿌리다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일본으로부터 유래됐습니다. 일본으로 유래됐는데 일본 사람들은 독일에서 배운 겁니다.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독일식 미장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장법의 특징은 뭐냐면 보수하는데 편해요. 강도가 높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대충 쌓은 집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수해야 돼요. 그럴 때 저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요즘에는 분무기를 뿌립니다. 분무기를 뿌리는데 자 옛날에 서양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큰 솔, 큰 빗자루 같은 데다가 시멘트 담갔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대나무를 잘게 쪼개서 튕겨서 뿌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덧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 마을에 담장 벽들을 보거나 집의 벽을 보면 이렇게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몇 겹을 바른 거가 보여요. 몇 겹이 레이어라고 하잖아요. 층이 걸 보수가 있는데 보수할 때 이걸 써서 지금 이 동네에 노후한 콘크리트 벽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보수할 때 이 방법을 써요. 그러면 단 실내가 쓰면 안 돼요. 실내 미장법은 뭐냐면 굴곡이 생기면 먼지가 쌓여요. 지저분해요. 청소할 수도 없어요. 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먼지가 쌓여도 괜찮아요. 굴곡이 있는 미장법들은 먼지가 쌓여도 좋은 외벽 담장이나 건물의 외벽에 하는 기법 중에 하나. 혹시 인테리어로 할 수 있지만 먼지 쌓이는 건 각오해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법에서 조금 더 나간 건 뭘까요? 저렇게 뿌려놓고 살짝 큰 미장칼로 슥 눌러주면 잡고 나서 다 응용합니다. 자, 이제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군산에서 찍은 겁니다. 전체 벽이 독일식 미장법, 뿌리기 기법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뿌리기 기법을 하고 나서, 이건 뿌리기 기법은 아닌데요.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쫄대 같은 거 착착착착 이렇게 줄무늬를 내는 거 제가 재밌어서 찍어보면 벽에 일본 금대식 집인데요. 이것도 다 시멘트하고 흙하고 섞은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독일식 미장법을 하고 그 위에다가 칠을 한 거예요. 페인트 칠을 다시 한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고 까실까실한 느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작업 장면 사진들. 이 사진들도 나중에 선생님 제가 폴더로 드릴게요. 네. 할 때마다 한꺼번에 하면 여러분들 체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 여기는 아주 거칠게 독일식 미장법으로 한 겁니다. 외벽에 이렇게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동대문 운동장 앞쪽에 일본식 가옥인데 일본식 가옥의 외벽에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부드럽게 골재, 그러니까 어떤 골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센 강도로 뿌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앞에 거랑 보면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료를 넣었죠. 자, 앞에 거랑 한번 비교해보죠. 이거는 시멘트를 섞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흙을 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안료를 넣어서 약간 톤이 색깔이 다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낮은 집인데요. 거기에 거칠게 저렇게 뿌리기 기법으로 해서 분위기를 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근데 뿌리기 기법이 지금 이 사람 손에 흙받침이 있죠. 미장 받침 있잖아요. 미장 받침에다가 시멘트 반죽을 올려놓고 저게 뭐냐면 대나무를 잘게 쪼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나무 구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철사 있잖아요. 그 철근 묶을 때 쓰는 철사를 묶음으로 그냥 묶었어요. 솔처럼 만들어서 그걸로 튀겼어요. 좀 약해. 대나무 훨씬 낫습니다. 안 그러면 저기
탄성 있는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갖고 그래서 그걸 써줍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이 기법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마른 벽에 뿌리면 안 된다. 초벌 미장입니다. 한번 쓱 바탕을 발라줘요. 발라주고 그것이 마르지 않고 여전히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지금 그러니까 2번 하는 거죠. 한번 발라주고 또 뿌려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원래 동심미장법은 시멘트하고 모래만 섞어서 하는데 여기다 알료를 섞거나 흙을 섞어서 흙 느낌이 나고 해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렇게 튀기는 작업을 할 때 튀기는 막 사방팔방으로 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갖고 커버링 테이프를 갖고 붙여줍니다. 보양 작업이라고 해요. 다른 데 묻지 않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위아래 다 비닐 깔고 나서 이런 식으로 뿌려줍니다. 자, 저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짝 시멘트 반죽을 깔아놔요. 이게 덩어리진 상태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쫙 깔아놓고 내가 튀길 만큼만 깎아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힘들지. 이게 이제 서양의 동양 사람들은 이걸 섬세하게 하는데 서양 애들은 그게 힘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큰 솔 있죠. 그 대걸레 빗자루 같은 것처럼 길지는 않지만 큰 전용 솔을 나중에 개발해서 푹 담갔다가 멀리서 훅 이렇게 뿌려요. 석회미장 할 때도 우리 동양에서 이렇게 바르거든요. 걔네들은 떠서 이렇게 던져요. 그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도구나 기술들을 이렇게 본인들이 손을 섬세하게 다루기가 힘드니까 그런 방식으로 발달이 됐고요.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발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튀기는 작업. 이건 뭐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각기오듯이 굵기 기법하고 그 다음에 독일식 미장법 2가지를 할 겁니다. 2가지를 하는데 제가 왜 굳이 이 자연 미장하는데 시멘트 미장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온벽에다 할 거예요. 교회 온벽에다 하는데 거기다가 바로 석회 미장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면을 바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탕면을 만들 겸사겸사 해서 하는 김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이거는 금방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고 일부는 저게 드러나게 하고 또 일부는 각기오도시가 드러나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멘트 쓱 바를 거예요. 그래서 반반하게. 그래서 내일 정도면 어느 정도 굳으면 그 위에 석회 미장을 해야 돼요. 오늘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돼요. 결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장은 숨길 수가 없어요. 처음 단계 바탕 미장부터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마감이 절대 좋아지지 않죠. 아셨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내일은 이제 아주 깊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깁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점심 드시고 1시까지 저 교회 무슨 교회죠? 규사랑교회. 모여서 같이 하죠. 네, 모여서 같이 가시죠. 모여서 같이 가시도록 하고요. 오늘 좀 약간 여기 보니까 오후 되면 좀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작업량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배우는 게 더 중심이니까 작업량이 많지 않아도 그래도 4시, 4시 반 이상 5시까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또 중간에는 한 3시간 그냥 놀아야 돼요. 기다렸다가 긁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놓치지 마시고 계속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아무거나 좋습니다. 질문 받고 오늘 오전 있는 시간 소개를 해요. 네. 지금 한 시간 정도 너무 초반인가요? 아니 한 시간 지금 그 시간 10분 정도 추가돼서 좀 식사하실 시간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1시 10분에 여기 앞에서 만나서 같이 그 실습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모이셨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할게요. 지금 이 교육 운영에
태백시 활동가 두 분께서 그 진행을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서 힘든 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두 분께도 물어보시면 아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성국 활동가 선생님입니다. 얼굴을 네, 최초로 네, 선생님 이 두 분께 그래서 이제 같이 도와주실 거고요. 네, 서로 얼굴을 알아야 됩니다.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우성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에 참여하신 지금 7분이시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성함만 좀 말씀해주세요. 서로 네, 같이 실습을 하고 하니까. 네. 방송동에서 독재서 왔고요. 나이는 38이고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배워서 뭐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네.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왔었어요. 여성들 미장하면 좋습니다. 네, 저도 장성에 살고 있는 이석준이고요. 저는 저기 귀농귀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입니다. 장기생 고자였고요. 작년에 정인대를 하고 현재 이제 지금 뭐 특별히 뭐좀 하려고 생각해서 마침 여기서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뵙게 있어가지고 잘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좀 밖에 나가서도 내 집 고친다는 거 아니면 또 주위에 있으면 좀그 내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재원입니다. 교육을 받아 보니까 굉장히 성취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장성군 근처에서 저기 블루문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관심 있는 분야라 한번 좀 맡기는 계획이 있어 배우는 중이고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지역사회 좀 그리고 참여해서 도움이 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계도 동기입니다. 저는 집사람이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거기 집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개인식을 좀 할 때 그걸 배워서 좀 활용할까 해서 선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호윤입니다. 흥기장에 관심이 전에부터 좀 있었는데 열심히 배워서 좀 후에 제가 살 집을 짓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서먹하지만 아마 많이 친해지실 것 같거든요. 네, 즐겁고 이렇게 보람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식당에 대한 안내는 저희 문에 붙어 있거든요. 보시고 네, 선호하시는 식당에 가셔서 네, 식사를 하시고 1시 10분에 여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저기 처음 아까 말씀하실 때 흙 부어진 흙이 그 흙가 되게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태백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연탄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탄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연탄재는 크기보다는 또 그게 회분이 많잖아요. 섞어서 쓸 수는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섞어서 쓸 수는 있긴 한데 조금 화학적인 성분이 좀 달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봤어요.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참 그리고 아까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미장하시는 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도 미장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 좋습니다. 첨삭이니까 큰 골조나 이런 것들은 남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한꺼번에 친구들하고 거칠게 해도 되는 건 해도 되지만 저도 경험상 해보니까 섬세하게 하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건축업을 미장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공식대로 못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건축주들 좀 빠르게 하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시공하시는 분들은 짧은 기간 내에 빨리 하고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전통 미장으로 하면 단계 가면요 임금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미장이 돼서 일본 같은 경우도
초벌 미장하고 도움 건 다음에 다시 2차, 3차 미장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기술자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배워두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거는 미장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식사하시고 1시 10분까지 다시 모시면 되겠습니다.